안녕하세요. 요가일러 연구소 요가일러입니다. 오늘은 팔을 들 때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볼 테라피와 소마 요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팔을 귀 쪽으로 바짝 들고 싶은데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귀 옆으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소리가 뚝뚝 나거나 어긋난 느낌이 드는 분들을 위한 요가 동작, 볼 테라피로 팔의 가동 범위가 다 나오도록 돕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도와주는 요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골격 모형에서 보면 우리 척추가 먼저 기둥처럼 있고요. 척추의 가장 윗부분 경추, 그 다음 흉추, 유추, 천골이 장골 사이에 끼워서 쐐기처럼 박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흉추는 다른 경추나 유추와 다르게 늑골 12개가 좌우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늑골 위에 견갑골이 섬처럼 떠 있고 이 견갑골의 오목한 구멍 안에 팔뼈가 박혀 있습니다. 견갑골이 존재하는 이유는 팔의 가동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팔이 굴러 올라가고 굴러 내려올 때 견갑골이 함께 팔뼈를 받쳐 올려가고 받쳐 내림으로써 이 관절면이 이탈하지 않게 몸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팔을 따라서 이 오목한 견갑골의 구멍이 같이 올라와 주는 게 어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팔을 머리 옆으로 드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견갑골의 안쪽 면이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골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제가 손을 통해서 오른쪽 견갑골의 움직임을 따라해 보면 팔이 올라갈 때 견갑골의 내측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며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팔을 내릴 때는 내측이 안쪽으로 들어오며 목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견갑골의 상방회전이라고 하고요. 견갑골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방회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팔을 든다는 것은 사실 견갑골이 상방회전 되고 있다는 것이고 견갑골이 상방회전 되려면 이 견갑골의 내측이 척추로부터 벌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골격은 뼈만 보이지만 사실 이 뼈는 사방 좌우로 근육에 의해서 당겨지고 있고요. 견갑골의 내측이 벌어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척추에서부터 견갑골의 내측 쪽으로 연결된 근육이 늘어나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때 늘어나야 되는 두 근육, 견갑거근과 능형근이란 근육을 볼 테라피로 이완하는 동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세히 견갑골을 보시면요. 견갑골의 내측에서 위쪽이 있고요. 조금 아래쪽이 있습니다. 이 위쪽과 아래쪽의 경계는 지금 화면상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견갑골의 극을 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루트 오브 스캐플라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견갑골 극의 뿌리란 뜻인데요. 이 뿌리를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경추에서부터 견갑골 극의 뿌리의 윗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제 손이 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견갑거근이라고 부르고요. 경추 7번에서부터 흉추 5번에서부터 견갑골 극의 뿌리보다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반대손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을 능형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견갑거근과 능형근 두 개의 근육의 특징은 경추와 흉추에서부터 견갑골 내측을 척추 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잡아 당겨 올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견갑골이 올라갈 때 상방회전 될 때는 늘어나야 하고 다시 하방회전이 될 때는 짧아져야 하는 근육입니다.
팔을 들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갑골이 상방회전돼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견갑 거근과 능형근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움직임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오늘 볼 테라피는 이 야광 탱탱볼 공을 견갑골 극 근처, 견갑골 삼각이 있는 부위, 견갑골 극의 뿌리 근처에 놓아서 견갑 거근을 마사지하고 이완하는 것을 해보실 거고, 또 능형근, 견갑골 내측, 견갑골 극의 뿌리보다는 아래쪽에 또 공을 놓아서 이완하는 것을 해보고, 그 자극이 팔을 드는 움직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테라피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공은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광 탱탱볼이고요. 지름은 4.5에서 5cm 정도가 됩니다. 이 공이 마사지 하는데 가장 훌륭한 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쉽게 또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궁금하시다면 이 공을 구입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이 없다면 골프공은 너무 딱딱하고요. 테니스 공을 같은 부위에 놓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볼 테라피를 하기 전 지금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양쪽 좌골 위에 척추를 세우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양팔을 골반여 바닥으로 늘어뜨리시는데요. 여러분은 팔의 시작이 어디라고 느끼시나요? 팔의 시작이 제 옷이 팔이 시작되는 부위, 이 어깨 솔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팔이 가슴이나 등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까요? 팔의 시작을 생각하며 양팔을 사선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봅니다. 내 의도가 양팔을 똑같이 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팔의 무게감이나 들어 올려지는 속도감, 편안한 정도가 좌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팔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팔을 드셨다가 천천히 올라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양팔을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어느 팔이 먼저 내려오고 있나요? 어느 팔이 더 무겁게 빨리 내려달라고 나에게 말을 거는 느낌인가요? 숨 쉬면서 다시 양팔을 사선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시는데요. 먼저 능숙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팔이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봅니다. 팔을 들 때 갈비뼈와 흉골은 정면을 그대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위치가 조금 바뀌나요? 천천히 팔을 내릴 때는 또 가슴뼈, 갈비뼈, 명치의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2번을 더 반복합니다. 돌아오셔서는 완전히 어깨와 팔을 무겁게 늘어뜨리셨다가 천천히 팔을 들며 생각해 봅니다. 어디가 펴지면서 길어지고 그에 비해서 어디가 짧아지면서 팔을 들게 되나요? 어디까지 쉽고 편한 만큼 드셨나요? 다시 팔을 내릴 때 짧아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곳이 있나요? 또 길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자, 화면으로 보시면 제 옷의 주름이 바뀌죠. 제가 팔을 들기 전에 이렇게 옷을 펴고 팔을 들어도 팔을 들어 올릴 때 몸의 앞쪽이 들리면서 위로 딸려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 갈비뼈가 벌어지면서 약간 가슴이 위를 향하죠? 팔을 내릴 때는 다시 옷에 주름이 잡히는 거 보면 늘어났던 몸의 앞면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숨은 어떻게 쉬고 계세요? 팔을 올릴 때 주로 숨을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쉬고 계신가요? 또는 숨을 참고 계신가요?
어느 팔이 더 쉽고 편하고 가볍게 들리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아니면 잘 못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 우리 등 뒤쪽의 날개뼈는 팔을 받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덟팔자로 벌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측을 풀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공 2개를 손에 잡히는 곳에 놓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팔다리를 길게 펴고 바닥에 눕습니다. 몸의 뒷면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워있는 바닥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내 몸무게를 받아주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내가 누워있는 지면 이 바닥은 큰 지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워있는 지구의 표면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건물의 바닥을 뚫고 지하실을 지나 지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 상상해 봅니다.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내 몸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당기고 있나요? 나는 그 중력의 힘에 몸을 맡기며 부드럽게 허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력에 저항해서 몸을 들어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양쪽 발꿈치의 무게감이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가벼운가요? 발꿈치가 지면에 닿아 있는 위치와 발끝이 향하는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두 위치와 방향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두 발의 5발가락이 다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느 특정 발가락이 희미하게 느껴지시나요? 발꿈치 위쪽, 발목 뒤 공간을 지나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며 어느 쪽 종아리가 더 넓고 무겁게 지면을 누르는지 생각해 봅니다. 무릎 뒤 오금과 바닥 사이 공간을 느끼고 허벅지 쪽으로 올라갈 때 허벅지의 무게감을 생각합니다. 양쪽 허벅지 중에 어느 쪽 허벅지가 더 무거운가요? 허벅지 윗부분을 지나 골반 쪽으로 올라갈 때 어느 쪽 골반 쪽으로 내 골반이 기울어져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면에서 더 넓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골반이 있나요? 골반 위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생각해 보고 등 쪽으로 올라갈 때 흉추에서부터 양쪽으로 펼쳐진 갈비뼈를 느낍니다. 좌우 중 어느 쪽 갈비뼈가 더 넓고 선명한가요? 조금 더 윗등으로 올라가서 흉추 좌우에 날개뼈를 생각해 봅니다. 어느 쪽 날개뼈가 가장 넓게 바닥을 만나고 있나요? 또 어느 쪽 날개뼈가 전체 면적 중 일부로 바닥과 만나고 있나요? 날개뼈 바깥쪽으로 가서 팔의 길이를 따라 손 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느 팔이 더 무겁게 지면에 닿아 있나요? 어느 팔이 더 긴가요? 목으로 올라가셔서 목과 바닥 사이 공간을 알아차리고 목의 가장 위쪽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생각합니다.
목의 시작점과 대칭이 되는 얼굴의 앞쪽에 점을 찍는다면 그 점은 어디에 찍힐까요? 다시 목의 뿌리로 내려가서 뒤통수 쪽으로 올라가며 지면과 만나고 있는 뒤통수의 부위를 알아봅니다. 가운데로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좌우나 위아래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나요? 숨 쉬며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또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듬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주로 숨을 쉬고 있다 라고 느끼는 부위는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이제 숨을 다 내쉬고 나면 옆에 있는 공 2개를 가지고 오고 두 무릎을 구부려 세웁니다. 습관대로 늘 놓던 곳에 또는 매뉴얼대로 발을 놓지 않고 이리저리 발을 옮겨 보셔서요. 가장 발바닥의 무게감, 정강이 뼈의 무게감, 무릎 뼈의 무게감이 지면으로 내려 놓여질 수 있는 위치로 두 발을 가져갑니다. 이제 양손에 공을 1개씩 잡으시고요. 오른손으로 잡은 공은 왼쪽 목이 끝나고 어깨가 시작되는 니은자에 꺾이는 지점에 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목이 끝나고 어깨가 시작되는 부위니까 위에서 공을 내려놓듯이 어깨 능선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 공을 등 쪽으로 굴려서 한 5, 6cm 정도 뒤로 굴려서 내려놓으시는데요. 그래서 날개뼈의 안쪽 윗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놓으시면 됩니다. 공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요. 삐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윗등의 안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왼손으로 잡은 공도 오른 목이 끝나고 어깨가 시작되는 니은자의 지점에 놓고 등 쪽으로 한 5, 6cm 정도 공을 밀어 굴려서 윗등에 공을 놓습니다. 손으로 느껴보셔서 좌우 대칭인지를 보시는데요. 내가 공을 좌우 똑같은 위치에 놓았다고 해도 내 날개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하는 압력이나 느낌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팔을 편안하게 바닥으로 내려놓고 공 쪽으로 내 어깨를 내려놓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파서 또는 불편해서 어깨를 들어 올리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어깨도 등허리도 발바닥도 골반도 넓고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혀 봅니다. 공은 물체라서 변할 수 없으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깨와 목덜미를 부드럽게 해서 두 날개뼈를 공 쪽으로 무겁게 떨어뜨립니다. 어느 쪽 어깨가 더 공에 무겁게 내려 놓이나요? 공과 접촉면이 더 넓은 쪽 어깨는 어느 쪽인가요? 이제 다음 숨이 다 나가고 나면 손바닥을 골반 옆 바닥으로 가져갑니다. 손등이 천정입니다. 이제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 연결을 쉬면서 양팔을 천정 거쳐서 귀 옆으로 만세합니다. 자, 이렇게 팔을 가져갈 때 공과 어깨 사이 공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다시 팔을 천정 거쳐서 골반 쪽으로 서서히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숨 쉬면서 팔을 움직이며 지면과 공, 또 공과 내 어깨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실 텐데요. 양팔을 천정 쪽으로 들어 올려서
귀 옆으로 가져갈 때 공 쪽으로 더 접촉면이 넓어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어깨 윗면이 공 쪽으로 더 무겁게 내려앉는 동안 몸의 어느 부분이 가벼워지고 뜨나요? 다시 공에서 어깨가 구르는 것을 보면서 양팔을 몸통 쪽으로 가지고 올 때 등허리가 바닥으로 부드럽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공을 통해서 견갑골, 날개뼈의 움직임과 흉곽의 움직임을 생각해 봅니다. 양팔을 머리 쪽으로 가져갈 때는 견갑골이 뒤로 젖혀지면서 가슴이 펴지고 등이 뒤로 젖혀지죠. 그리고 더 공 쪽으로 무겁게 내려 꽂히는 어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팔을 천정에서 골반 쪽으로 가지고 올 때는 떴던 등허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어깨 윗부분이 공에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공과의 접촉면을 통해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느끼며 이 움직임을 2번을 더 반복을 하실게요. 제가 숨을 멈추지 않고 쉬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주로 숨을 마시고 계신가요? 내쉬고 계신가요? 팔을 내릴 때는 어떤가요? 특정 동작에 특정 호흡을 나도 모르게 맞춰서 하고 계신가요? 턱을 부드럽게 하고 숨 쉬며 움직입니다. 만약 팔을 만세했을 때 팔이 바닥에서 들려있는 상태가 된다면 조금 더 넓은 V자로 벌려서 팔꿈치 아래팔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각도로 팔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양팔을 바닥 쪽으로 가라앉히셨으면 두 발을 무릎 아래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옵니다. 방금 했던 팔 동작과 함께 브릿지 자세를 연결하실 텐데요. 발을 부드럽게 바닥 향해 가라앉히고 숨 쉬며 양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 골반 굴려서 꼬리뼈부터 떼어내며 양 팔도 천정 거쳐서 귀 옆으로 가져갑니다. 골반을 최대한 많이 올리시기보다는 공과의 접촉면이 가장 넓은 각도, 무게가 공 쪽으로 무겁게 실리는 각도만큼만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허리 힘을 부드럽게 풀어서 해먹처럼 등허리를 바닥으로 늘어뜨리세요. 이제 양팔 천정 거쳐서 골반 쪽으로 가져오며 움직임의 순서, 지면에 다시 내려오는 부위들을 살펴봅니다. 완전히 돌아오고 팔도 골반 옆으로 가져오세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실게요. 숨을 계속 쉬면서 발로 바닥을 밀고 양팔도 천정 거쳐서 귀 옆으로 만세하고, 이때 공 쪽으로 더 어깨가 꽉 눌러지시죠? 어깨 힘을 부드럽게 풀어서 조금 팔을 V자로 벌리더라도 어깨 윗면을 공에 내려 맡길 수 있을까요? 공을 밀어내며 저항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에 내 어깨를 맡기고 있나요? 양팔 천정 거쳐 골반 쪽으로 다시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한 번을 더 반복을 하실게요.
많이, 빨리,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지금 이 움직임에서 공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서 공이 주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항상 그 반응에는 움직임의 측면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의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있나요? 또는 지금 내가 느끼는 자극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느라 마음이 복잡한가요? 어느 쪽 어깨가 공 쪽으로 내려 놓일 때 더 자극이 강하다고 느끼시나요? 자극을 더 강하게 느끼는 쪽 어깨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왜 그렇지? 뭐가 문제지? 라고 분석을 하게 되시나요? 이제 마지막 한번 골반도 바닥으로 양팔도 천천히 지면을 향해 내려놓습니다. 손등을 바닥 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주고 맨 처음에 공과 닿아있던 부위가 지금과 아까가 어떻게 다른가 또는 비슷한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숨 쉬며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린 다음 몸으로 공을 밀어 올리듯이 상체 전체를 정수리 쪽으로 밀어 올리셔서요. 한 4, 5cm 정도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이 견갑골 안쪽에 좀 더 내려와서 견갑골 안쪽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윗등이긴 한데요. 방금 공을 놓았던 곳에서부터 4, 5cm 내려오면 견갑골의 내측 연 안쪽에 근육에 공이 맞닿습니다. 능형근이 있는 곳이죠. 방금보다 좀 더 아프실 거예요. 지금 통증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만성 통증이나 또 무릎 관절염이나 디스크나 이런 통증과는 달라서 병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죠? 병이 아니고 공이 없어지면 사라질 통증인데도 나는 긴장하고 있거나 숨을 멈추거나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계신가요? 또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을 그대로 바라보며 몸을 부드럽게 내려 맡기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폐의 크기를 생각해 보실게요. 폐는 흉골 가슴뼈 뒤쪽에서부터 지금 공이 내려 놓여져 있는 등판 바로 앞까지 명치 위쪽의 흉강에 앞뒤 두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위로는 쇄골의 윗부분부터 아래로는 늑골 7번 또 뒤쪽에선 늑골 10번까지 우리 명치 라인 부근까지 폐가 가득 차 있죠. 이렇게 큰 폐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으로도 숨을 쉴 수 있고 쇄골로도 또 명치로도 숨을 쉴 수 있는데요. 공이 맞닿아 있는 부위에 숨을 느끼실 수 있나요? 마실 때 공과의 압력이 바뀌고 내쉴 때 더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마시는 숨에 내 등이 부풀어서 공을 밀어내는 들숨, 날숨에는 숨이 가슴에서 빠지면서 몸무게가 더 무겁게 실리게 둡니다. 그렇게 등이 숨 쉬는 과정을 보시면서 날숨마다 더 등의 무게를 무겁게 넓게 가라앉힙니다.
다음 숨이 다 나가고 나면 양팔을 천정 쪽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뻗어서요. 어깨 너비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하시는데요. 팔을 힘차게 애써 뻗기보다는 그냥 견갑골 위에 팔을 부드럽게 꽂아 놓는다, 얹어 놓는다 생각하고 손가락과 손목, 팔꿈치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 숨이 다 나가고 나면 마시는 숨에 등판에서 날개뼈가 좌우로 벌어지며 양팔이 길어지게 합니다. 마치 천정에 있는 물건을 두 손끝으로 건드릴 것처럼 손끝을 부드럽게 찔러 올리면 그 결과로 날개뼈가 좌우로 벌어지죠. 이제 숨 쉬며 양팔을 바닥으로 끌어당겨 내립니다. 그때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지며 지면을 향해 당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양 손끝을 부드럽게 찔러 올리면 날개뼈가 벌어지며 천정 쪽으로 올라가고요. 팔을 당겨 내리면 날개뼈가 모아지면서 지면 쪽으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시면 날개뼈 안쪽 근육이 벌어지면서 공도 함께 벌어졌다가 팔을 당길 때는 날개뼈 안쪽 근육이 모아지면서 공도 함께 모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날개뼈 안쪽 등에서 더 자극이 느껴지나요? 숨과의 관계도 생각해 봅니다. 팔을 천정 쪽으로 올릴 때 숨을 주로 내쉬고 계신가요? 마시고 계신가요? 그때 가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슴도 함께 손끝 따라 올라가려고 하고 있나요? 날개뼈를 당겨 내릴 때는 숨을 마시고 계신가요? 내쉬고 계신가요? 가슴은 함께 당겨 내리고 있나요? 밀어 올리고 있나요? 만약 자극이 통증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숨을 부드럽게 해보고 그 통증에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 중에 하나로 내 통증도 거리감을 두고 봅니다. 이렇게 반복해 보실게요. 공을 통해서, 공의 움직임을 통해서 양쪽 견갑골의 움직임을 느끼면서요. 바깥쪽으로 벌어졌다가 안으로 들어온 움직임이 더 확연한 쪽이 있나요? 그렇다면 반대쪽 견갑골은 잘 움직이지 않나요? 이제 다음 숨에 손끝을 부드럽게 위로 올리셔서 날개뼈를 쭉 벌리셨다가 날숨에 오른 어깨를 위로, 왼 어깨를 아래쪽으로 두 팔을 X자로 꼬아서 내가 나를 감싸 안습니다. 손끝이 견갑골의 바깥쪽에 닿을 텐데요. 그 닿은 상태에서 어깨 힘을 부드럽게 풀어서 양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가라앉힙니다. 숨을 등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고 날숨의 한쪽으로 몸통을 뒹굴 기울입니다. 한쪽 등이 더 자극이 될 텐데 등으로 공을 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몸의 문을 열고 계신가요? 마실 때 다시 한번 정면으로 오셨다가 내쉴 때 반대쪽으로 몸을 뒹굴 기울이며 등과 날개뼈, 아래 허리, 골반의 힘을 부드럽게 풉니다.
마시는 숨에 원래대로 돌아오셨다가 날숨에 다시 반대쪽으로 뒹굴 몸통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2번을 더 반복하실 텐데요. 몸통이 먼저 구르면서 머리가 함께 가고 계신가요? 또는 머리가 더 먼저 많이 가나요? 아니면 머리는 가지 않고 몸통만 가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애쓰고 이악 물고 참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속도와 양을 느낍니다. 마시면서 원래대로 오셨다가 내쉴 때 한쪽으로 가셔서 등의 무게, 골반의 무게, 어깨의 무게를 무겁게 가라앉히고 숨을 쉬며 거기서 잠깐 머물러 봅니다. 날숨마다 등과 어깨와 가슴의 무게를 얼마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나요? 양쪽 중에 더 자극이 강했던 곳에서 몸통을 기울인 채로 숨을 3번 반복합니다. 몸무게를 지면으로 내려 맡기기가 더 편한 숨마다 발바닥, 골반, 허리와 등, 어깨와 목의 뒷면, 뒤통수의 무게감을 더 내려 맡깁니다. 이제 마시면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양팔을 편안하게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한쪽 옆으로 완전히 돌아 누워서 공 2개를 밖으로 완전히 빼내시고요. 양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펼쳐서 내려놓습니다. 맨 처음에 누웠을 때 몸의 좌우의 무게감, 지금 볼 테라피를 끝낸 직후의 몸의 좌우의 무게감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지금은 골반이 어디가 더 무거운가요? 지금은 어깨와 등이 어느 쪽으로 더 지면을 넓게 만나고 있나요? 이제 볼 테라피를 마치셨으니까 다시 한번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지금의 몸 상태를 느껴보실게요. 새끼손가락 쪽을 바닥에 내려놓고 사선 방향으로 양팔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부드럽게 펴지고 어디가 부드럽게 짧아지고 있나요? 양팔을 들 때 무게감, 가벼운 정도, 편안한 정도를 살펴봅니다. 양팔을 천천히 지면을 향해 내리며 또 팔을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내리게 되는지 아니면 또 팔이 가파르게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지 봅니다. 양팔을 들어 올릴 때 몸의 앞면의 길이 변화, 몸의 뒷면의 길이 변화, 등판 위에서 넓어지는 견갑골의 안쪽을 느껴보고 팔을 내릴 때는 다시 그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느껴봅니다. 팔을 드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위들이 있나요? 변화가 크지 않아도 또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에 양팔이 바닥으로 가라앉으셨으면 다음 숨이 다 나가게 하고 양팔을 바닥으로 부드럽게 늘어뜨려서 멈춰 있을 때 팔의 무게감도 경험해 보실게요. 자, 오늘 요가 수련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가 수련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